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퀄리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일본 겐다이 아트페어를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제가 뭐 1박 2일, 2박 3일로 갔다 온 게 아니라 당일치기로 갔다 왔습니다. 오늘 그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일본은 하네다 공항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요코하마로 가는 버스 티켓을 이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창구를 몰라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겐다이 아트페어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수원 정도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내려서 바로 수원으로 가는 느낌으로 요 요코하마행 버스를 타야 되는 겁니다. 뭐 요 지하철을 타고 가도 상관은 없는데 일본 지하철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저한테 있었어가지고 저는 일단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버스 타는 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1층에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뒤쪽으로 가서 버스 터미널로 내려가는 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네다 공항으로 간 다음에 버스를 타실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러한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8번 게이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버스를 탔고요. 버스를 탈 때는 뭐 별거 없습니다. 티켓 그냥 전달 드리고 어디에서 내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됩니다. 요코하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해운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부산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장마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습할 줄 알고 그리고 안 더울 줄 알고 이 바람막이를 입고 갔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진짜. 이 요코하마에 파시픽이라고 하는 이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트페어가 진행이 돼가지고 근처에 호텔에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앞쪽으로 보이길래 뭐 대략 이제 좀 걸어갈까 했는데 와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한 역삼에서 삼성역 정도 되는 거리를 제가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진짜 찜통 같은 더위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돌려라 이렇게 보면은 저기가 이제 아트페어가 진행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코엑스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 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트페어를 즐겼는데 제가 전 영상에 뭐 자세히 올렸으니까 이 페어에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크기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작았습니다. 키아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엑스를 2홀 정도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홀 하나 정도로 해가지고 전시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는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한 1시간 정도 아트페어를 봤던 것 같아요. 아트페어만 보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 좀 무리해서 롯봉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롯봉기에 건물 하나에 뭐 탕갤러리랑 이것저것 있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고 일본에서 우동 먹고 한국 돌아가 보겠습니다. Let's go. 이게 진짜 일본은 지하철표 끊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운이 좋게 앞에 계신 분, 조분한테 이제 제가 여쭤봤는데 마침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께서 이거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이렇게 지하철을 편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일본 지하철은 좀 갈아타는 것도 좀 어려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갈아타는 것도 한 노선이어가지고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는데 일본은 갈아타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뭐 어쨌건 이렇게 롯봉기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제가 롯봉기에 간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갤러리가 전체적으로 빌딩이 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갔던 거고, 그리고 도쿄를 갔는데 이게 뭐 한국을 갔는데 서울을 안 밟고 수원만 찍고 오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도쿄 땅을 한 번이라도 좀 밟고 싶은 마음에 정말 급하게 롯봉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이 지금 인천공항에서 수원 갔다가 명동쯤으로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롯봉기에는 확실히 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건물을 보다 보면은 확실히 일본도 뭐 이렇게 선진국인 느낌이 확실히 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 여유로워 보였고, 네, 근데 역시 엄청 더웠습니다. 롯봉기에서는 뭐 사실 제가 아무런 계획을 하고 간 게 아니어가지고 그 갤러리 빼고는 따로 막 계획이 없어가지고
뭐 맛집이나 이런 거를 제가 안내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못해서 좀 아쉽고, 다음에 가면은 그러한 좀 관광적인 면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그 건물입니다. 뭐 피라미드 뭐라고 하는 빌딩 이름인데, 여기에는 뭐 사치 갤러리, 그리고 페로탕 스토어, 뭐 이렇게 다양한 갤러리들이 이렇게 한 빌딩 안에 전체적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의 목적은 어쨌건 페로탕이었거든요. 페로탕 제가 파리도 갔다 와보고, 그리고 페로탕 한국에 있는 것도 갔다 와보고, 일본 페로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일본에 있는 이 페로탕 자체는, 갤러리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냥 요것도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방문할 일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놨는데, 제가 목적은 저 건너편에 있는 페로탕 스토어였고, 그건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 요런 식으로 이제 갤러리가 만들어져 있더라. 뭐 우리나라 페로탕이 훨씬 더 크고 조금 더 볼만한 내용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페로통 스토어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작품들을 판매를 합니다. 뭐 이배 작가님 판화부터 이배 작가님 포스터, 그리고 미스터라고 하는 작가의 포스터, 헤르나마스 포스터, 뭐 등등등등 굿즈를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스토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들렸던 이유는 뭐냐, 이배 작가님 사인 포스터가 혹시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해봤는데, 미스터 작가의 사인 포스터는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참고로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배 작가님의 사인 포스터는 현장에 없더라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만들어진 다양한 굿즈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방문을 하셔도 꽤나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밑에 이배 작가님 포스터가 있었고요. 이배 작가님 여기 도록도 판매가 진행이 됐었고, 이배 작가님 그 판화 5종으로 되어 있는 거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걸 또 구매를 못했었죠. 제가 요 왼쪽에 이런 식으로 포스터가 쭉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배 작가님 사인 포스터 뭐 언젠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롯봉기까지 갤러리를 보러 왔습니다. 뭐가 막 눈에 띄진 않네요. 이건 뭐지? 잠포토 갤러리? 여기는 뭐 좀 선정적이고 제 스타일이 아닌 듯합니다. 19금 걸리면 안 되니까요. 페로탕 살롱 뭐 하는 데일까요? 잠긴 것 같은데 뭐 회의하고 미팅하고 그런 데가 아닌가 싶고, YKG 갤러리. 뭐 살 게 아니어서 안에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들어갈까요? 이런 공간인데, 이 건물에 갤러리가 왕창 많은 느낌.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이제 그냥 집에 가는 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리 아트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모리 아트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이 또 유명한 게 쿠사마 굿즈를 많이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봤거든요. 2층으로 가면은 입구가 있어서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이 모리아트 뮤지엄이 평소에도 되게 좋은 전시들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어가지고 이왕 들린 거 굿즈만 사지 말고 한번 전시도 좀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2,200엔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17,000원? 18,000원? 뭐 티켓 값이 그렇게 싸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언제 일본에 와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티켓을 주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또 좋았던 게
52층에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나라 제2 롯데월드 그 잠실점에 약간 꼭대기층쯤에 이제 약간 뮤지엄이 있는 느낌?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이 작가님이 뭐 어떤 작가님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왜냐면 사전 조사 없이 제가 방문을 한 거니까 그냥 쭉 둘러봤는데 작가님의 작품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고전적인 느낌이 쭉 들다가 이런 식으로 현대적인 느낌도 쭉 드는 이러한 좀 흥미가 좀 있었던 그러한 전시였습니다. 전시 내용은 뭐 킵하도록 하고요. 뭐 전시도 전시인데 좀 흥미로웠던 건 여기에 일본의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는 느낌.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이 이제 도쿄타워인데 제가 드디어 영화랑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던 도쿄타워를 실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야경도 여기가 끝내준다고 하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리아트 뮤지엄 방문해 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1층에 있는 이제 아트 굿즈를 판매하는 곳인데 입구부터 쿠사마 작가님 작품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쿠사마 뭐 머플러, 쿠사마 뭐 도자기, 쿠사마 키 뭐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쓱 둘러보고 뭐 따로 뭐 구매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막 쿠사마 작가님을 만약에 좋아했다면은 이런 거를 좀 더 뭐 관심을 가졌을 텐데 제가 또 약간 환공포증 약간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런 걸 또 오래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빨간색 컵은 좀 예뻤습니다.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들리셔가지고 굿즈를 사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제 모리아트 뮤지엄까지 보고 나오니 저 왼쪽에 되게 유명한 방송국이더라고요. 근데 일본 와가지고 제가 안 했던 게 딱 뭐가 느껴졌냐면 맥주랑 우동 같은 거를 조금 먹었어야 되는데 아예 식사를 제가 아예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자카야가 없을까 하고 좀 둘러봤는데 주변에 무슨 뭐 루이비통, 무슨 버버리, 무슨 뭐 이런 약간 명품샵 근처를 제가 돌아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리까지 걸어가가지고 이제 이자카야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저기 여러분 도쿄타워 보이시나요? 이렇게라도 좀 도쿄타워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 도쿄타워가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뭐 내년에도 어차피 겐다이를 할 테니까 그때 뭐 1박 2일로 가건 해가지고 한번 좀 더 디테일한 영상을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일치기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이자카야 가가지고 우동에 맥주를 먹고 싶었는데 뭐 맥주집은 찾았는데 우동집은 못 찾아가지고 그냥 파스타에 맥주 한 잔을 걸치고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할라 했는데 이게 하루 종일 엄청 덥다가 갑자기 저녁 때쯤에 태풍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재밌었는데 이 다음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경험해보면 당황할 건데 11시가 넘어가니까요 김포공항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김포공항으로 도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인천공항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경로가. 그래서 사람들 다 멘붕해가지고 막 전화해서 어떻게 집에 가냐, 나 좀 늦을 것 같다, 미안하다, 막 다 멘붕이 엄청 왔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대단한 게 그게 어쨌건 이 이머전시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한 게 제가 볼 때는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조치를 한 건지 이 버스를 벌써 다 대절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집에를 가야 되는지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강북 쪽으로 가는 사람, 강남 쪽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저는 강북 쪽으로 어차피 집에를 갈 거니까 강북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진짜 당일치기였는데, 일본 당일치기였는데 얼마나 버라이어티했는지 정말 힘들면서도 재미난 하루였습니다. 나중엔 좀 더 여유롭게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많이 드릴게요. 끝.